이번에는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393페이지부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라. 비용은 비싸지만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당신의 아이디어와 수익을 훔치는 지적인 강도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권리를 팔거나 라이센스함으로 로열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정보를 취해 그 정보를 보호했고 30대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용 체계조차 다른 프로그래머부터 구입해서 IBM에 팔았다고 합니다. 398페이지에는 자영업자에게는 최상의 품질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업가에게는 제품과 아이디어 뒤에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해요.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햄버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사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405페이지에는 지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합니다. 412페이지에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려면 작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핫도그 손수레나 작은 임대주택조차 사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요. 작은 사업을 하게 될 때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시작하라, 실천하라, 실수하라, 수정하라, 배워라, 개선하라. 당신은 점점 더 큰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418페이지에는 당신의 금융 및 세금 조언가들과 당신의 사업적, 개인적 지출을 검토하고요. 공제되지 않은 개인적 지출을 공제되는 사업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요. 가능한 한 공제를 극대화하라고 합니다. 427페이지에는 기업의 재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알면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총 이윤을 매출로 나눈 거예요. 총이윤은 매출에서 팔린 상품의 비용을 뺀 것이 총이윤인데요. 이게 총이윤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경상이익률이 나오는데요. 경상이익률은 순수익성을 말해요. EBIT에서 매출을 EBIT를 매출로 나눈 것인데요. 이자와 세금 이전의 수입, 그 수입을 말해요. 그러니까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라고 하는데요. 경상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공헌이익을 고정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공헌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변동비용을 뺀 건데요. 이것은 고정비가 아닌 모든 비용이에요. 매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요.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모든 비용 플러스 일반 관리 비용인데요. 이게 전일제 직원과 관련된 노동 비용과 시설비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운영 레버리지가 1이라면 그 사업은 고정비를 지불한 만큼의 매출만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유주들에게 투자 수익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운영 레버리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무 레버리지
Financial Leverage인데요. 총 투하 자금을 주주들의 자본금으로 나눈 건데, 총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자 부담, 부채의 장부 내지 회계 가치 플러스 모든 소유주의 자본금을 더한 것인데요. 이것을 예로 들자면 5만 달러의 부채와 5만 달러의 주주 자본금을 갖고 있다면 5 플러스 5 나누기 5가 돼서요 2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레버리지 합계, 다섯 번째로는 레버리지 합계가 있는데요. 총 위험도라고도 해요. 이거는 운영 레버리지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인데요. 이것이 잘 운영되고 보수적으로 관리되는 미국의 기업들은 5 밑에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부채 합계를 자본금 합계로 나눈 것이에요. 부채 합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조달한 전체 자금이고요. 그리고 자본금 합계라는 것은 내부에서 조달한 전체 자금을 말해요. 100%나 그 아래의 비율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단기 부채 비율은 유동자산을 단기 부채로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부채 비율이 있는데 단기 자산을 단기 부채로 나눈 것을 말해요. 어떤 회사가 다가오는 연도에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부채 비율과 초단기 부채 비율이 2대1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 회수율,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데요. 순수입을 주주들의 평균 자본금으로 나눈 거예요. 가장 중요한 비율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주주들의 투자에 돌려주는 수익 비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431페이지를 보면 앞에 이 비율들을 적어도 3년의 기간에 걸쳐서 비교하고요.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기업의 상대적인 힘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지난 3년간 우수한 수치를 보이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 좋은 투자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회사의 주요 제품이 경쟁사의 신제품으로 인해서 낡은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43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투자의 재무 비율은 현금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현금 수익률은 긍정적인 순현금 흐름을 보증금으로 나눈 것인데요. 50만 달러짜리 건물을 사서 보증금으로 10만 달러를 내고 40만 달러는 융자금으로 충당을 한다면 모든 비용과 융자금 상환을 지불한 후에 매월 2,000달러의 현금 흐름을 갖게 된다고 예상을 한다면요. 현금 수익률은 2,000달러 곱하기 12개월, 즉 24,000달러 나누기 10만 달러가 돼서요. 이거는 24%가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법률 및 세금 조언가들과 상담해서 최상의 법적 보호와 세금 혜택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궁극적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팔아라 라고 나오는데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록펠러, 카네기, 포드는 소중한 사업을 일으켰고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았어요. 447페이지에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사나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고 그 녀석들이 당신에게 아주 사납게 대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주인의 성격을 담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도 부모를 닮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살펴볼 때는 애완동물과 자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자주 지르거나 꽤 공격적이라면 그 부모도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450페이지에는 W.M. 머레이의 결심에 관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결심하기 전까지 망설인다. 우리가 결연하게 결심할 때 하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시가 나오고요. 괴테는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는 그 안에 천재성, 힘, 그리고 마술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471페이지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업을 팔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상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477페이지에는 사업을 할 때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나와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모양의 각서, PPM이라고 하는데 Private Placement 메모랜덤을 이거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활용하는데 증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과정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벤처 자본가를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요. 그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 투자를 하면 그는 돈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약간 까다롭다고는 하네요. 세 번째로는 투자은행가를 이용한다라고 나와요. 회사를 공공시장, 그 주식에 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가라. 이들은 초기 공모, IPO와 2차 공모를 위한 자금을 모은다고 합니다. 479페이지에는요.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PPM, 사모양의 각서,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변호사들과 만나면서 당신의 교육과 지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들에게 그들의 성공과 함께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PPM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고 해요. PPM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며 당신이 사업을 팔 때 원하는 조건들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자금을 모으는 기술과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잠재적인 투자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83페이지에는요. 수백억 달러의 돈이 투자할 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나와요.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85페이지.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세 개의 회사를 잃고 나서야 크게 이긴다고 해요. 부자들이 파산하는 이유는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훨씬 더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자들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489페이지. 부자들은 세법을 활용해서 더 많은 투자들을 산다고 해요. 세금으로 납부했을 돈을 사용해서 추가로 자산을 사며 그 자산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합니다. 세법을 사용해서 세전 수입으로 다른 자산을 산다. 이 세법은 세전 수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사거나 또 다른 회사를 살 수 있게 한다. 반면 봉급 생활자들은 세후 수입,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자산을 만들거나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494페이지. 세법과 회사법을 이해하고 지출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돈이 너무 많은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출의 통제란 지출을
다시 소득 부분으로 돌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지출 부분에서 나가는 돈의 몇 퍼센트가 같은 달에 수입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재산을 볼 수 있다고 해요. 499페이지. 능숙한 투자가와 사업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요. 그것이 많은 안정적 자산들을 얻게 하고 그 후에 가능한 적은 세금만 내면서 사업을 처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유지하려 애쓸 것이다 라고 나와요. 기업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수 기업 투자 전략의 힘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500페이지. 부자는 쓰레기를 현금으로 바꿀 줄 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쓰레기로 바꾼다고 해요. 508페이지. 이제는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광대한 토지나 자원이 없어도 높은 지위의 친구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떤 대학을 나왔건 성별, 인종, 종교가 무엇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디어, 생각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시간제로 직접 사업을 시작해 보라고 합니다. 511페이지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육체적으로 보다는 정신적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비활성 소득 및 투자 소득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515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그것으로 수백만 혹은 수십억 달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새롭고 독특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았을 뿐이고 아마존은 월마트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소개를 했어요. 516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것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부채는 자동차, 집, 핸드폰, 정수기, 렌탈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산으로 현금을 흐르게 하여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라.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더 조금만 좋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는 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